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오늘은 레몽레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혹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포스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신병, 장픽주 원작의 신병 ENA 채널, 그 우영우 신드롬을 나타냈던 그 채널에서 방영 중입니다. 그리고 싱크로율이 좀 높다라고 하면서 실사화된 거죠. 그래서 싱크로율이 많이 높다고 후기들이 나오면서 또 재밌다고 지금 시청률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했던 게 신병 부분도 있지만 뒤에 얘기들의 기대작 부분 때문에 또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동사의 그 기대작이 좀 두 개 정도 있는데 사실 이번 연도는 한 6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기대작 이 두 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거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또 신병 지금 방영 중이고 잔혹한 인턴 거짓말 게임 트랙터는 사랑을 싣고 등의 라인업들이 또 있는데 이 병영주 감독이죠. 병영주 감독 지금 방구석의 일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원래는 이제 넬레 노이하우스의 그 동명 독일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드라마화 시켜서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 이미 주연 정도는 정해졌고 아직 그 촬영 단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대략 160억이기 때문에 해외 판권이나 아니면은 단독으로 국내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뭔가 흥행시키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해외 판권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기대해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벌집 막내들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촬영 단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JTBC에서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그 방영 일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출연진을 보면 송중기, 이성민, 신현빈, 조한철, 박지연, 김정란, 김영재 그 연기파 배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썰 하나 풀어드리면은 송중기하고 이 레몽레인하고의 연은 또 깊습니다. 왜냐면 레몽레인이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원래 레몽레인의 회사도 그리고 송중기를 이름을 알리게 한 것도 레몽레인에서 만든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균관 스캔들입니다. 성균관 스캔들 옛날에 많이 보셨던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유아인하고 박민영 배우분도 같이 나왔죠. 송중기가 그 전까지는 사실 단역이나 조연 좀 이름을 크게 못 날렸는데 성균관 스캔들 찍고 빵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두 번째 만남을 진행을 한 작품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상승은 신병 드라마랑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출연한다는 이슈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지분 현황을 보면 위직 스튜디오가 그 VFX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CG 효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가 20.17%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MG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P&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S 자산운용의 회장인 장덕수 회장이 또 들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최대 주주인데 위직 스튜디오는 또 컴투스가 지분을 인수한 바 있죠.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는 컴투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컴투스는 위직 스튜디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위직 스튜디오는 레몽레인 지분을 가지면서 이런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레몽레인은 또 일본 회사 그리고 레몽레인 CNC 그리고 야경꾼 일지 예전에 드라마 방영했던 야경꾼 일지 그 문화사업 전문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2020년에 투자한 바가 있고 레몽레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이 됐죠. 코스닥으로 바로 상장한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쳤냐? 코넥스 시장을 한번 거쳤습니다. 코넥스 시장을 거친 이후에 코스닥 이정 상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SBI 인베스트먼트는 당시 코넥스 상장되어 있을 때 52만 6,925주를 50억에 인수를 했고 주당 가격은 9,489원입니다. 지금 주가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죠. 그리고 또 P&I 인베스트먼트, MG 인베스트먼트, 메일풀 투자 파트너스랑 그 RCPS로 투자를 했었다가 이 107만 주는 2020년 이미 2월에 보통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RCPS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인데 상환권이 있고 리콜이 이제 상환권이거든요. 그리고 C가 컨버터블. 그래서 전환권도 있는 우리가 전환사채는 많이 들어봤죠. 그것처럼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투자할 수 없는 이 형태죠. 기관들은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해요. 왜냐면 상환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투자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데 RCPS는 이미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DS 자산운용의 회장 장덕수 회장도 RCPS로 투자했다가 보통주로 전환해서 지분 3.08%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덕수 회장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특히 비상장 쪽은 대부분 장덕수 회장을 통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DS 자산운용도 지금 사모펀드가 2020년 이 연말 기준으로 1조 원 단위를 굴리고 있는데, 장덕수 회장님이 진짜 아무데도 안 나오는데, 인터뷰도 진행을 안 하고 방송이나 뭐 이런 데도 안 나오시는데 정말 은둔형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규 상장주 지분들을 한번 볼 때, 공모청약을 진행할 때 장덕수 회장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DS 자산운용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 이후에도 당장 따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장 가치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치가 있으니까 장덕수 회장님이 아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 중에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분석을 할 건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를 가지고 이제 수식을 만들어서 보통 150%부터는 양호하다고 하고 200% 이상이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 내 유동이라는 게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 그리고 유동자산이라는 게 뭐 단기간 내에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목 중에 하나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래서 1년 내 갚아야 되는 부채가 269억인데 갚고도 내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남는다. 22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도보다는 좀 떨어졌어도 218.93%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총계랑 자산 총계를 가지고 이제 수식을 만드는데 보통 50% 미만이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근데 21년 기준으로는 38.18%였고 조금 증가했지만 그래도 22년 1분기 기준으로 40.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동사는 정말 양호한 편이고, 이익여금 물론 결손금이 좀 있어요. 결손금이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22년 1분기 매출액은 12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0.8%가 증가했습니다. 22년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지속이 됐고, 순이익은 순손실을 기록했죠. 1분기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지속입니다. 다만 전년도에 매출액이 4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1억, 순이익이 또 23억이라서 전년도보다는 올해 매출액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IR 협회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사가 이제 올해 매출액은 대략 640억 정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75억, 그리고 순이익은 64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는 지금 당장 1분기는 매출이 좀 늘어났어도, 전년도보다는 늘어났어도 영업 손실과 순 손실이 올해는 또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 가치 평가에서 보면은 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면은 아까보다 IR 협회보다는 좀 더 매출액이 낮아요. 매출액은 615억, 영업이익은 62억, 순이익은 52억이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순이익 가지고 EPS를 구하면 832원이고, 동사는 오락문화 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락문화 업종 평균 퍼가 60에서 65배입니다. 그래서 60배를 적용하면은 동사의 적정 주가는 49,920원, 65배는 54,080원.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1분기 실적만 나왔고 1분기 실적의 EPS가 음수였죠. 순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 4분기가 나올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다 신병이랑 아까 얘기 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 작품 때문에 좀 기대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지금 19,850원에서 22,900원 박스권에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바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게 V자형 패턴도 있는데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죠. 상승 반전형 패턴이죠. 그렇게 보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박스권에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22,900원 돌파 시에는 최대 매물대 22,900원, 24,350원 구간에 안착해서 매물 소화해준 다음에 28,900원 저항 돌파해주고 전고점 3만원 돌파 후에 신고가 경신도 가능합니다.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상으로도 지금 상승 반전형 패턴, 여기 V자가 두 번이죠. 그래서 W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상승 반전형 패턴, 이중바닥형 W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형성해주고 있고 2만원에서 25,350원 박스권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저항 25,350원 돌파 시에는 전고점 3만원 돌파 후에 신고가 경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을 한번 보면은 월봉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무슨 패턴 형성보다는 여기 지금 15,000원에서 거의 뭐 2만원대 박스권 움직임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1,150원, 24,150원 여기 최대 매물대 안착해서 매물 소화 시에는 지금 거의 여기 돌파하면은 상장일의 최고점이죠. 39,650원 돌파 후에 신고가 경신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줘야 물량 소화해주고 전고점 39,650원 돌파 후에 아까 적정가치 평가했던 퍼가지고 평가했던 4만원대 주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그게 이제 예상 순이익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35,000원 잡고 1차 목표가는 24,3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랑 또 엔터주들이 갑자기 또 혹은 이제 영상 콘텐츠주들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오면은 또 한번 팔았다가 다시 또 재진입해서 최종 목표가 35,000원까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배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재배아투!